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울의 심장부조, 종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코앞에 142m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142m면 거의 38층 높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높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넘게 기다려온 그 지역 수건 사업, 그러니까 개발의 문제하고요. 아, 개발 논리? 네. 그리고 또 조선 왕조의 어떤 신성한 공간을 지켜야 한다. 이 가치가 지금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좀 파헤쳐 보고요. 더 나아가서 문화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죠. 자, 먼저 논란의 핵심인데요. 142m 건물. 서울시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서울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 부지가 종묘 담장에서 한 18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 180m? 네. 근데 법적인 규제는 경계에서 100m 안쪽만 해당되니까 100m 밖에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런 논리죠. 심지어 그 안각 기준, 그걸 적용해서 경관을 나름대로 배려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묘 특정 지점에서 건물이 이렇게 올려다봤을 때 그 각도를 계산해서 스카이라인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국가유산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아, 국가유산청? 네, 우선 절차득도 문제 삼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이런 세계유산 주변 개발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HIA라고 하거든요. 이걸 꼭 하라고 권고하는데 이걸 안 거치고 서울시가 그냥 계획을 고시했다는 거죠. 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군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종묘가 가진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라고 하죠. 이걸 간과했다는 겁니다. OUV,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종묘의 가치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건물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5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종묘 재래, 그리고 그 재래를 통해 형성된 뭐랄까 굉장히 단아하고 신성한 분위기.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네요. 근데 이게 바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핵심인데 142m짜리 현대식 고층 건물이 바로 옆에 들어서면 이 분위기, 이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실제로 우리가 1995년에 종묘를 등재할 때 정부가 여기엔 고층 건물 안 짓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런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걸 뒤집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아니, 경복궁 앞에도 높은 건물 많은데 거긴 괜찮고 종묘는 왜 안 되냐? 이런 시각이요?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경복궁 근정전 앞에 서면 사실 광화문 빌딩들 다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게 또 뭐랄까, 과거와 현재의 조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경복궁하고 종묘의 본질적인 차이를 좀 놓친 거라고 봅니다. 경복궁은 아시다시피 왕이 살면서 정치를 하던 공간, 즉 삶과 정치의 공간이었죠. 네, 살아있는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서울의 어떤 역동성하고 연결될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종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곳, 죽음과 재래의 공간이죠. 아, 성격이 다르군요. 네. 핵심은 철저하게 세속과 분리되고 신성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그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서 형성된 경건한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유산인데 여기에 갑자기 142m짜리 현대식 건물이 불쑥 솟아오른다. 이건 조화가 아니라 그냥 침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그 공간이 주는 무게감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경관이라는 건 건물은 허물면 이론상 복원이 가능하니까 이건 가변적 유산이다. 근데 땅속에 묻힌 유적은 한번 개발로 파괴되면 영원히 사라지니까 이건 비가역적 유산이다. 이런 주장이요. 아, 그 시각. 네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비가역적 유산, 예를 들면 춘천 중도 유적 같은 거는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가변적인 경관 문제, 그러니까 김포장릉이나 여기 종묘 같은 데만 너무 힘을 쏟는 거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죠.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 제기 같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변성이라는 전제, 그러니까 건물은 허물면 된다는 게 과연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저는 이게 바로 가변성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가변성의 함정. 네. 바로 김포장릉 왕릉뷰 아파트 사례가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그 사건 정말 시끄러웠죠. 네. 명백히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었어요. 왕릉 경관을 해치는 게 확인됐는데도 법원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손을 들어줬죠. 왜 그랬던 거죠? 법 위반인데도? 논리가 이거였어요. 이미 상당 부분 지어진 아파트를 철거했을 때 발생하는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피해, 이게 왕릉 경관을 복원해서 얻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아, 경제 노이군요, 결국. 그렇죠. 결국 한 번 지어진 거대한 건물은요, 법적으로는 가변적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비가역적이 되어버린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준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종묘 앞 142m 건물도 만약에 지어지고 나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지어진 걸 어떻게 하냐,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논리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법이 있어도 사실상 나중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요? 네. 김포장릉처럼 가변적 유산이라고 여겨지는 경관을 지키려고 소송까지 가도 결국 경제 논리 앞에서 지는 경우가 생기고, 네. 반대로 춘천 중도유적처럼 비가역적 유산을 지킬 법적 권한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조건부 허가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개발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잖아요. 아, 그 레고랜드. 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비판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종묘경관을 지키려는 노력의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종묘 앞 고층 건물 논란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건물 하나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국제사회와의 약속 문제도 있고 또 법적, 경제적 논리의 한계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온 그 가변적 경관과 비가역적 유적 사이에서 뭘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까지 다 얽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찬반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아주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김포장릉이나 춘천 중도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 시스템이 사실 경관 훼손이든 유적 파괴든 이 두 가지 유형의 위협 모두에 좀 취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습하고 논쟁하는 방식 말고요. 애초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그 자리에 있는 유산의 가치, 그게 눈에 보이는 경관이든 아니면 땅속에 묻힌 역사든 그 가치를 먼저 존중하고 개발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이걸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시스템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사전 예방적인 접근? 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